오늘은 저희 텃밭에 심은 호박 고구마 밭의 생육 상황을 살펴보러 왔습니다. 저희가 올해 봄에 원래 5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호박 고구마를 정식을 하는데요. 올해 봄에 좀 집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제때 정식을 못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5월 한 20일, 25일경에 정식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뜨겁고 비가 안 오고 관수 장치를 했는데도 지금 보시면 점적 관수 시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말라 죽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다시 주문을 해가지고 모종 5kg를 사서 다시 또 심었습니다. 5고랑을 심었는데 보시면 여기가 저희 땅콩 껍질을 한 몇 경기 정도 거름을 냈거든요. 땅콩 껍질이 이제 부산물이 나온 게 있어서 그걸 많이 내고 퇴비를 조금 냈는데 화학 비료는 안 줬는데도 이게 굉장히 생육이 왕성합니다. 보면은 너무 못 자라는 경향도 있고 엄청나게 이게 가지를 뻗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고구마는 호박 고구마나 일반 고구마나 마찬가지인데 호박 고구마의 구별법은 보시면은 일반 고구마는 이게 잎이 전체가 다 파란색입니다. 근데 호박 고구마는 이 끝부분이 약간 그 붉은 빛이 도는 색깔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보시면 호박 고구마인지 일반 고구마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. 방고구마하고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 고구마의 다수확하는 방법은 심는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. 고구마라는 거는 이 보시면 마디가 이렇게 있어요. 마디가 이렇게 한 5cm, 4cm, 5cm 간격으로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에 지금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. 얘 뿌리가 이게 땅에 닿으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마디마다 이 고구마가 이게 달리는 겁니다. 콩도 보시면은 마디마다 제가 어제 서리태 생육을 보여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마디마다 절간 마디마다 이렇게 꽃이 펴서 거기에 이제 꼬투리가 달리시는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마디마다 뿌리가 달리고 여기에서 고구마가 형성되거든요. 그래서 심는 방식을 보통 예전에 사람들은 이걸 한 30cm, 뭐 30cm 간격으로 40cm 정도, 뭐 넓게 심으면 한 50cm 간격으로 수직으로 많이 심으셨어요. 예전 분들은 수직으로 얘를 심다 보면 그 자리에서 고구마가 한 마디, 두 마디 정도밖에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. 구조적으로 고구마라는 게. 그리고 비닐을 씌워서 심다 보면 이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덩굴은 이게 비닐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. 땅콩 같이 0.15mm짜리, 0.015mm짜리 이런 얇은 비닐은 이 땅콩의 이 자방병이 꽃이 핀 다음에 이게 낙화생이라 그러잖아요. 떨어질 낙자에 꽃화자, 날생자를 쓰는데 땅콩을 낙화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수직 자방병이 꽃이 핀 다음에 수직으로 자방병 줄기가 생겨서 이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각각 땅콩이 하나씩 달리는 방식이거든요. 이것도 보면 그 방식인데 얘도 그 자방병은 아니지만 여기서 뿌리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고구마가 달리는 방식이에요. 근데 이제 그게 수직으로 심으시면 그게 한 포기에서 한 개의 덩어리 또는 두 군데 이 정도밖에는 수확이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전체의 고구마 수확량이 얼마 없겠죠. 그래서 심는 방식이 이 꽃에 이제 이 모종을 보시면 요게 이렇게 끝에 이게 잘려져 나오고 보통 한 30cm, 25cm, 30cm나 40cm 정도로 이렇게 잘려서 끝에가 이제 요런 식으로 보통 모종이 요 정도로 이렇게 잘려져 가지고 모종을 팔거든요. 여기서 이렇게 절단을 해 가지고 딱 모종을 팝니다.
요런 게 보통 100개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단씩 이렇게 해서 팔거든요. 그럼 결국은 이거를 요 부분을 여기 부분을 수직으로 심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 정도밖에는 이 두 군데 정도밖에는 이 고구마가 달릴 수가 없어요. 수직으로 이걸 심다 보면 이게 땅이 이렇게 되겠죠. 땅이 이렇게 되게 되면 요 두 군데 정도밖에는 고구마가 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 여기에서 달리는 거는 굉장히 깊이 달리겠죠. 그러면 캐기도 힘들고 이 끝에다가 달리는 거는 요거는 그래도 표면 쪽에 가까이 달리니까 캐기는 쉬운데 얼마 달리지가 않습니다. 수직으로 심다 보면 그러면 이 정도 간격에 이 정도 간격 한 50cm, 50c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서 다시 수직으로 심으면 여기도 또 한두 마디밖에 안 달려요. 그래서 심는 방식은 보면 얘를 이 지표면이 여기라고 보시면 지표면을 여기로 보시면 이 심는 방식을 눕혀 심어야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요게 요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눕혀서 지표면 바로 밑으로 지표면에서 한 2cm 1cm에서 2cm 정도만 얘가 이렇게 덮일 수 있게 그 철물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고구마 심는 거를 팝니다. 이게 보면 이렇게 꺾여져 있는 쇠고챙이 같은 거를 팔아요. 그래서 거기에 홈으로 요거를 찝어서 이렇게 얘를 심어서 이렇게 이거로 지표면 한 1, 2cm 정도만 살짝 덮일 수 있게 정도만 해서 수평으로 심어야 됩니다. 수평으로 심고 이게 끝까지 간 지점에서 다시 또 옆에서 심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고랑에 두둑을 만드시고 고랑에서 이 표면을 보시면 이 고구마 순이 수평으로 일직선으로 나란하게 끝까지 연결되는 방식으로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. 결국 따지게 되면. 그러면 한 포기에서 보통 50cm 간격으로 심었다 그러면 한 포기에서 한두 마디밖에 안 달리는 걸 여기를 보시면 한 마디, 두 마디, 세 마디, 네 마디, 한 네다섯 마디 정도에서 고구마가 달립니다.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구마가 다수확을 할 수 있겠죠. 같은 포기수를 심어도, 같은 평수에 심어도. 그게 고구마의 다수확 방법이고요. 혹시 만약에 그렇게 심었더라도 그 끝에 부분에 공간이 남아요. 그러면은 얘가 더 크게 되면 마지막에는 요만큼 정도 나오게 심거든요. 끝에를. 근데 이제 여기가 나중에 더 성장을 하겠죠. 성장을 해서 한 이만큼 정도를 다시 이만큼이 여유가 더 공간이 나오면 그 사이에 남는 부분을 비닐을 찢어가지고 요 부분을 한두 마디 정도 더 이거를 땅 속에다 묻어주고 흙을 덮어주시면 여기에서 다시 뿌리가 나와서 여기서 다시 또 고구마가 달려요. 그래서 혹시 옆에 또 공간이 있는 분들은 2차적으로 한 보름이나 20일 후 고구마 순이 더 컸을 때 그걸 다시 땅에다 묻어주시면 그 묻어준 마디에서 또 다시 고구마가 달립니다. 그래서 그게 2차적으로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 거름 주실 때 고구마는 땅속 뿌리 작물이에요. 뿌리에서 형성되는 작물이죠. 그러면은 저희가 그 비료의 3요소가 영양 3요소가 질소인산 칼륨이잖아요. 질소인산 가리라고 하는데 질소인산 칼륨 중에서 보통 그 칼륨 비율이 좀 더 높은 비료를 써야 됩니다. 보통 일반 화학 비료의 복합 비료들을 보면 질소의 비율들이 높아요. 그건 왜 그러냐면 일반 줄기나 잎 생장의 어떤 영양 생장을 하기 위한 것들이 질소가 많이 필요한데 보통 작물들은 그게 필요하거든요. 근데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잎은 적당히 성장을 하고 너무 많이 크면 안 되고 뿌리에서 주요 이제 고구마를 달리기 때문에 뿌리 성장에 도움을 많이 주는 거는 칼륨이에요. 이제 보통은 가리라고 많이 하죠. 그 칼륨이기 때문에 그 칼륨을 예전에 저희 선조들은 그걸 예전에는 부뚜막에서 나무를 떼가지고 난방을 하고 취사를 하셨어요. 저희도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시골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취사 난방을 할 그 이런 거름,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인분이라고 하죠. 예전에 인분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 거름을 내 가지고 심었거든요. 이게 보면은 재 같은 게 보면은 칼륨 성분들이 많습니다. 인산도 있을 뿐더러 칼륨도 많아요. 그래서 재 같은 걸 많이 넣고 심고 막 이랬거든요.
그런 재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재나 이런 거를 뭐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칼륨 비료들이 많은 걸 좀 줘야 됩니다. 칼륨 많은 거. 그래서 가시다 보면 칼륨 성분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. 칼륨 성분이 많은 거. 이런 것들을 좀 주고, 그런 거를 보통 비료 중에서 질소인산 칼륨 중에서 칼륨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게끔 이런 거를 줘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고구마는. 이상으로 오늘 동영상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